자, 신혜선 씨가 지금 오늘 한국일보를 통해서요, 폭로를 했습니다. 우리들 병과 관련되는 부분에 윤규근의 역할, 그 다음에 정재호 의원의 역할, 양정철의 역할 등을 폭로하고요. 이 부분을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우습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도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번에 윤규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 결국 우리들 병원 수사와 등과 관련한 조국의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로 직결될 수 있는데요. 신혜선 씨는 경찰이 2년 동안 자신의 사건을 붙들고 있다가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올해 5월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혜선 씨는 형식적으로 5분 불러다가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신혜선 씨가 폭로하고 나왔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고, 당시 경찰과 검찰이 왜 그렇게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어설프게 끝냈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조국의 지시 등에 의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집니다. 자, 이 신혜선 씨 사건과 조국의 역할이 매우 관계가 깊을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아마 당시 청와대도 이 신혜선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규근이가 아마 청와대에 이런 사안을 보고했을 거고 조국도 보고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의 지침은 지금 신혜선 씨 같이 이렇게 돈으로 얽혀서 권력 핵심을 좀 협박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했을 거고, 아마 지가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으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고, 결국은 청와대가 권력이 있는 쪽에서 흔히 하게 마련인 그런 안이한 태도를 보이니까 아마 이 사건과 관련된 지금 기소 사건 부분만 덮으려고 했지, 신혜선 씨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된 기소 부분들을 다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실제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산업은행 1,400억 대출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그걸 그렇게 처리하라고 오다가 여기저기서 떨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처리해 줬다 하고 또 배우를 폭로하겠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건이 산업은행이 1,400억을 갖다가 담보보다도 훨씬 많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망하기 직전인 이상호한테 대출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당시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했던 문재인 척을 봐주기 위한 뭔가 지금 권력적인 어떤 작용이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담보보다 훨씬 많은 돈의 일부분은 딴 데 좀 간 거 아니냐. 그래서 담보보다 많이 해가지고, 담보는 아무리 해봤자 제가 볼 때 1,000억 안팎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1,400억 대출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담보가 1,000억 있으면 대출이 한 70% 정도 나가는 게 맞다 보면 700억 대출 나가야 될 게 더블로 1,400억 대출이 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담보액이 실제보다 나온 거, 알려진 것보다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부산에서도 담보가 한 200억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담보 가액이 다 합쳐서 대출보다도 200, 300억 부족한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담보보다 몇백억 많게 대출이 일어난 부분은 결국은 다른 용도로 간 거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권력이 이 사건이 내부에서 터지는 것은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됐지만은 신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시간을 끌어서 본인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도록 하는 쪽, 그것만 신경을 쓴 걸로 보입니다. 자, 그게 이제 권력이 있는 쪽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안 느끼고 이제 일반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깔아뭉개는 특유의 행태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로 가게 되면 아마 신혜선 문제에 대해서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자, 조국이 지금 요즘 밖으로 외출을 하거나 정경심이 면회를 갈 때 원래 집에서 타고 다니는 차는 쇼를 한다고 그런지 QM3를 타고 다니는데요. 르노 삼성에서 나오는 차죠. 그런데 지난 28일부터 10월 28일부터는 한 남성이 운전하는 은색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지난 15일에도 이 차를 타고 서울 구치소를 갔다 왔고 이 차를 탄 것만도 10번 정도 되는데 예외 없이 한 남성이 차를 몰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문재인의 수행비서 출신인 구성이라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이 조국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관계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지 물었지만은 대답을 안 한다는데 구성이는 2012년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때부터도 의전 일정 담당을 했고 지난 대선 때도 노영민 조직본부장 밑에서 팀장으로 했고 2017년 8월에는 박상기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국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그 사람이 과거에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의 비서로 일했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에 비서하던 사람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돼서 낙하산 논란까지 있는데 조국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대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조국을 열심히 돕고 있고 그 부인도 지금 문정권에서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으로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참 이런 사람을 조국 운전 좀 해주고 여러 편히 봐줘라고 지금 시킨 건지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런데 조국은 지금까지 정경심이를 구속된 이후 8차례 면회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면회를 했는데 자, 공범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계속 면회를 허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둘이 이야기할 때 이 교도관이 배석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고 아예 대놓고 증거를 인멸하라고 해준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이 된다 하는 거지만 대화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어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자, 그래서 조국이 검찰 조사를 받은 14일 정경심에 대한 수사 기록 열람 복사가 허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날 구치소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래서 조국이 조사받는 날 정경심 수사 기록을 알고 조국이 그것 보고 갔을 거고 그리고 지 조사받고 와서 또 정경심이 만나가지고 지금 대응을 논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제는 서울구치소에서 조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딸 조민이가 화상 면회를 이용해 다른 장소에서 면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상 면회는 구치소에서 먼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 자, 20분 거리는 거리에 사는 조국이
화상면회라는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 2016년에 최순실 사건 때는 딸 정유라가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정유라 최순실이가 면회가 금지됐어요. 그런데 조국 가족은 지금 비밀 통로로 출두하고 그리고 또 교도소 안에서도 공범인데도 지금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면허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링코의 관계자가 8월 27일에 이미 게임이 끝났다. 검찰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A씨는 정경심의 기소가 이루어지자 최근에 중앙일보하고 통화를 해서 검찰은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대감마님, 일반인은 저작거리에서 물을 파는 상인이라며 지난 8월 27일 코링코 사무실 압수수색할 때 검찰은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첫날에 31군데 전국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날 가장 늦게까지 밤에 컴컴해질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던 곳이 코링코인데요. 그래서 그 사진들도 좀 찍혔죠. 그런데 압수수색 10일 전부터 정경심이가 코링코의 파일을 없애라고 이렇게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요즘에 컴퓨터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기록이 모두 저장이 된다. 기록을 지운 거면 지운 것만 검찰이 쫓는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기록을 지우면 흔적이 부각되어 더 불리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이 포탈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나 사진, 위치 정보, 연락처 등을 자사 서버에 동기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요. 그래서 전화기를 교체할 때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전에 사용하고 있던 기기 데이터를 손쉽게 옮기는 겁니다. 내 전화기에 있던 것을 옮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저장되는 동기화 서비스를 동의하고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도 검찰 수사관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 비번만 알면 카카오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복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핸드폰 이 압수 영장이 기각돼도 핸드폰을 압수 안 하고도 조국의 핸드폰과 동기화된 뭐 조국이 아이폰을 쓴다 하면 애플 클라우드 시스템 또 더 나아가서 뭐 조국이 다른 걸 쓴다 하더라도 그런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조국의 딸 조민의 허위 스펙 자료가 없다라는 고대 총장의 해명에 지금 이 시민단체가 고려대 총장을 고발했습니다. 그것 정말로 잘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데가 이 고려대 이 정진택 총장이 고려대 입시를 방해하고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부만 보면 전거 다 나오는데 20일 항의 집회 열겠다고 당시 입학사정관은 제1저자 스펙은 합격에 영향을 줬을 거다. 즉 단국대 제1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 자, 의도적 허위 스펙을 생활기록부에 적는 것은 그 자체가 불합격 사유 아니냐. 그래서 숙명여고 쌍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곧바로 퇴학 처분하고 하는데 지금 조민에 대해서 고대가 끝까지 옹호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전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요, 아무리 용의주도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조국의 전화 문자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다 봐야 되는 상황에서 조국이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오늘 드러난 우리들 병원과의 관계에서 조국의 역할, 이제 윤규건이가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